자, 단어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용기 내서 영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겁이 나지만 우선 해보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란 것을 알게 돼요. 처음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만 잘 버티면 되는데요. 겁먹지 말고 아는 단어부터 발음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많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단지 눈으로 구별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럴 때는 발음을 통해서 인지하시면 그 발음이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였다라는 것을. 자, 이런 과정에서 확인 과정을 하는 게 우선 되고요. 그럼 이런 확인되는 과정이 우선이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럴수록 더 많이 기억되며 해석 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더 빠르게 인식 또는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스펠링이 비슷하면 헷갈린다 그래요.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과 구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되느냐 늦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보자마자 이 단어가 자동적으로 구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면 바톤이라는 단어 있죠. 보자마자 식물학이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바톤이 식물학 이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제가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당연히 인식하고 구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에게 문법이 중요합니까? 단어가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까? 뭐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읽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만약에 굳이 여기서 따진다면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시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식과 구별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그 독해는 질이 떨어지고 듣기도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절대적 생명이라 봐도 좋아요.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인식할 것인가 구별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지 더 많이 구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은 단어가 더 중요합니까? 밸런스 게임 해볼까요? 아니면 더 많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빠르게 인식되는 단어가 많은 게 좋을까요? 네, 만약에 2만 단어와 1000단어 할까요? 1000단어 또 2000단어 그 대신 빨리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면 전 무조건 왼쪽입니다. 이거 승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리스닝도 도움이 되고요. 독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2만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독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독해가 얼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이 빠르기와 이 해석 능력과도 그게 무관하지 않거든요. 리스닝은 말할 것도 없겠죠. 또 하나는 이 암기라는 것은 이 암기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고지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암기라는 것은 정말 끈기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이 고지식하다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fixable이라고 썼죠.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이.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도 독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리스닝이나 또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부드러운 해석들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인부터 한번 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전문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산화탄소. 이거 전문 용어입니까? 아니면 일상 용어입니까? 요즘에 환경에서 온난화란 말 있죠. 온난화. 자, 온난화. 자, 온난화는 전문 용어입니까? 아니면 일상 용어입니까? 옛날에 전문 용어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일상 용어죠. 온난화의 주범이 뭐죠? 화석연료죠. 그럼 화석연료는 일상인가요? 아니면 전문 용어입니까? 구별이 없죠, 거의. 요즘엔 이런 것들이요. 일상생활이 거의 전문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화석연료의 주범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를 일으킨다. 이 정도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CO2라고 하면 학교에 배웠을 거예요. CO는 뭐죠? 카본, O는 악사이드, 산소죠, 산소. 산화됐다는 얘기죠. 그 오자를 붙인 겁니다. 이 정도는 알 거라 보는데요. 그런 단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미리 알려드린 거였는데요. 이런 단어는 사실 조합이 굉장히 강해요. CO2가 뭘까요? 카본. 이게 C자가 약자가 카본이죠. C자 보십니까 요거? 그리고 이제 카본이 이산화탄소고요. 다이란 말은 이란 뜻이고요. 악사이드의 O가 보시고 요게 산소예요. O 보이죠? 2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렇게 도화기를 전문 용어로 이렇게 단어를 도해요. 도하고 빼고 하니까 요 개념만 조금 알고 계시면 또 하나 포토 synthesize TH인데 바뀌었네요. 포토는 말은 포토그래픽이란 말 들어보셨죠? 포토그래픽이다란 말. 그래픽이란 말은 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픽이. 포토는 빛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토는 빛이고 synthesize는 compose 합성하는 뜻이니까 이게 빛광자 광합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광합성은 필수 용어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용어입니까? 필수 용어죠. 상식이 상식. 그러니까 이렇게 광합성이 우리말의 상식인 것처럼 영어의 포토신서사이즈도 상식인 거죠. 예, 중학생이 아닌 이상. 자, 포토신서사이즈. 이거 광합성하다. 그 다음에 컴포즈. 이것은 컴포즈는 합성하다니까 D가 반대가 되겠죠? 분해하다가 되겠죠. 마이크로란 말 조그마한 뜻이고요. 스코프는 보다야. 마이크로스코프가 뭐죠?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라 불러요. 그 마이크로스코픽이 되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이런 말이겠고요. 칼슘. 발음 들어보면 아시겠죠? 칼슘. 이게 칼슘이구나. 그 다음에 카본 아까 탄소였죠? 탄소. 8. 칼슘, 탄산. 탄산칼슘이에요. 이게 바로. 이해가죠? 탄산칼슘. 거꾸로 좀 미국은 탄산칼슘. 자, 그리고요. 쭉 넘어가서 sphere. sphere란 말은 구예요. 구. atmo라는 단어. 이게 대기, 공기라는 뜻이고 공기가 있는 구. 이게 뭐죠? 대기권이죠. 이게 atmosphere가 대기권입니다. 대기죠, 대기.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thesis란 말은 논문, 논지. 하이퍼란 말은 밑에, 아래 단계. 논문이 되기 아래 단계.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논문 전 단계. 이게 가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hypothesis는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애들은 더하다, 바에 의해서, 그로 성장하다, enough 충분한, 뭐 이런 단어 나오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또 나오고요. 데미지란 말 뭐 아시잖아요. 바로 데미지하면 한국말처럼 거의 다 됐죠. 페트롤리움은 모른다도 콜 알죠. 콜 석탄 같은 거. 페트롤리움도 알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네, 올라가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단어가 전문 용어일수록 더하기 빼기로 돼 있다 생각하시면은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끊습니다. 어떤 경우도 어원에 깊이 들어가서 쓸데없이 단어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러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냥 경험적으로 쌓아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구태여 어원 공부하면서 어휘를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쉽지도 않고 네, 억지로 뭐 끼워 맞추듯이 맞추는 그런 말도 되게 웃기기도 하고.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just 우선은 이제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얻는 것은 뭐라고 했죠? 단어를 빨리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 자, just like plants, algae observe carbon dioxide as they photosynthesize and log it to the molecules of their bodies. 꼭 풀처럼 algae라는 놈은 이게 해조류예요. 해조류. 해풀 아시죠? 해조류. observe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들이 photosynthesize 바로 광합성에서 그것을 그들 몸의 분자에 가다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를 like bacterial many algae are so delicate that they decompose quickly after they die, so they do not keep carbon dioxide out of air for long. 자, 박테리아 모르는 분 없죠? 네, 박테리아처럼 많은 LG는 그렇게 delicate, 섬세해? 네, 또 약해요.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decompose, 분해가 됩니다. 죽은 후에. 그래서 그들은 keeping 한단 말을 간직하는 거죠. 골키퍼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카본다이옥사이드를 공기
로부터 나온 카본다이옥사이드를 키핑하지 못해요. 오랜 동안 지켜내지 못하죠. However, microscopic algae called cacholithophorids or just cacholith make a shell of calcium carbonate. 그러나 이 현미경만한 이런 현미경에서 보일 만한 미세한 algae라는 놈은 해조류는 카콜리토포리드라고 하는 단지 카콜리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쉘 껍질을 탄산칼슘 껍질을 만들어내요. This shell is so dense that as soon as the cacholith dies, the bodies sink into the bottom of the oceans. 이러한 껍질이 너무나 덴스 밀집돼 있어서 밀집한 놈이라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뭐 하자마자 카콜리스가 죽자마자 그들의 바디가 가라앉게 돼요. 밀도가 높으니까 오션 바다의 바텀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The cold temperatures there slow decay to such a degree that the shell do not break down for thousands, even millions of years. 차가운 온도가 거기에서의 차가운 온도가 slow 늦추는 거죠. decay 부패를 늦춰요. 그 정도로 눕혀요. 그래서 shell 껍질이 breakdown 이 breakdown이 분해된다는 얘기죠. 수천 년 동안 분해가 되지 않아요. 부서져서 다운되는 거니까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백몇 년도 그렇게 됩니다. Consequently, as these microscopic algae grow and then die, carbon dioxide is removed from the atmosphere for very long times.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미세한 algae라는 해조류는 성장해서 죽고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제거가 되는 거겠죠. 대기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돼요. One of the possibilities for combating global warming입니다. 스펠링 잘못됐죠? warming is to make these algae grow faster and more abundantly by the fertilizing the oceans areas where cacholiths already live. 자, 그러면서 하나의 가능한 방법 글로벌 워밍, 지구가 뜨뜻해지는 거, 지구 온난화와 싸우는 싸우는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algae를 좀 더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더 풍부하게 성장시키는 거죠. 만드는 거죠. 퍼틸라이저, 비료를 줘서 오션, 바다에 어떤 지역의 바다? where 그곳에는 카콜리스가 이미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Hypothesis is that by adding just enough of the right kinds of nutrients, cacholith will grow rapidly enough to start removing large amounts of the carbon dioxide that will offset much of the damage due to by burning petroleum and coal. So far, experimental trials have been encouraging. 자, 이 가설은 티서스가 되기 전 거니까 가설은 결국 더 붙이는 거죠. 단지 충분한 적절한 종류의 영양분에 충분히 그런 것을 단지 덧붙여 줌으로써 카콜리스는 빠르게 성장해서 충분히 제거할 정도가 되죠. 커다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시작할 정도가 돼요. 그것은 바로 많은 데미지를 상쇄시키겠죠. 우리가 했던 많은 데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트롤리움을 태워서 석유를 태워서 석탄을 태워서 나왔던 데미지들. So far, 그래서 이제까지는 experimental trial, 시험적인 시도가 encouraging,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문장을 쭉 읽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어 독해를 공부하시거나 어떤 거라도 겁먹으면 이젠 반 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들다 받으면 되는데 우선 겁을 먹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면 뒤에 누군가 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돈을 원하는 영어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법이라는 또는 어휘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겁먹으면 어떤 경우도 세상은 진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돼요. 겁먹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낚아챌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최대한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그 첫 단계로 아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발음으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전에 알고 있었던 것 또는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었던 단어인 걸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확인 과정이 우선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왜 좋은가? 바로 빠르게 인식하고 구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올 수 있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같은 거 이거 필수 용어긴 한데 이렇게 더하기 빼기 돼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